자, 오늘은 네이버 시리즈의 레전드 게임 속 바바리안으로 살아남기 세계관을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스포 없이 초반에 밝혀지는 요소들로 모아보았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죠. 고인물 게임 빙의물의 미공 타원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작품으로 기본적인 세계관 설정은 수천 년 전 마녀의 저주로 전세계 모든 곳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성체인 라프도니아만이 유일하게 저주가 비껴간 설정이죠. 모든 지성체는 최후의 성체인 라프도니아 안에서만 살아가는데 말이 성체지 실제 면적은 도시국가 수준으로 꽤 넓은 설정입니다. 그래도 인구에 비해 공간이 매우 적으니 정상적인 1차 산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원을 수급하는 방법이 바로 미궁에서 나온 마석을 연금술을 통해 모든 자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마석은 기본 화폐 단위이자 모든 가능성을 지닌 물질로 음식이든 옷이든 광물이든 말 그대로 모든 것으로 변화가 가능하죠. 기본적인 세계관 설정은 이렇고 이제 도시, 미궁, 빙의자와 종족들로 파트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대 도시 라프도니아의 설정을 살펴보면 모든 자원 수급을 미궁에서 나오는 마석으로 하다 보니 강도 높은 세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20살 이상 성인은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이유를 불문한 사형으로 다스리죠. 주인공이 게임 속으로 빙의한 시점은 게임 시간대에서 150년이 지난 시점으로 도시 속 많은 부분이 바뀐 상황입니다. 이제 도시를 다스리는 가장 큰 집단 3개, 왕가, 교단, 모험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력이 가진 힘은 왕가, 교단, 모험가 순으로 미궁에서 강해진 모험가들보다 강력한 오로수련법을 독점하고 있는 귀족과 왕가가 도시에 권력을 쥐고 있는 설정이죠. 종교의 역할을 하는 교단은 각각 3개의 다른 신을 섬기는 삼신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극히 드문 이능력자인 치유 능력자를 제외하고는 던전에서 매우 중요한 힐러를 독점하고 있다 보니 힘에 비해 영향력이 강한 편이죠. 물론 이외에도 유일하게 정수를 지을 수 있는 집단인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하고 모험가 집단은 미궁을 탐험하며 성장한 강력한 인물들이 많겠지만 정해진 구심점이 없고 여러 길드로 나뉘어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 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다른 집단에 비해 세력이 밀리는 편입니다. 다만 전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한 1차 산업인 마석 채취라는 임무를 맡고 있다 보니 그 중요도는 말할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가 간단한 도시 관련 설명이었고 이제는 소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미궁에 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궁은 1층에서 10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30일에 한 번 자정에 열리는 설정입니다. 미궁 속에서 얼마나 오래 있든 도시로 돌아오면 36시간이 지난 다음날 정오가 되어 있으며 1층은 7일차, 2층은 11차, 3층은 15일 이런 식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미궁에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미궁에서 나가는 방법은 미궁이 닫히는 시간에 해당 층에 머무는 것으로 예를 들어 7일차가 종료될 때 1층에 있으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살아있다면 도시로 돌아가지고 7일차 이후에는 1층은 폐쇄되어 2층에서 1층으로 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미궁으로 진입 시 결속 마법을 하지 않으면 미궁 내부에서 랜덤하게 스폰되며 모든 탐험가들은 매번 1층부터 차례대로 내려가야 합니다. 층간 이동은 매층 존재하는 포탈을 통해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마석을 얻는 방법은 미궁 속 몬스터를 죽이면 몬스터의 육체와 장비는 빛으로 변해 사라지고 대신 마석이 드랍됩니다. 몬스터의 부산물을 얻으려면 따로 마법을 사용해야 하지요. 그리고 몬스터를 죽일 때 일정 확률로 정수가 드랍되는데 정수를 먹으면 추가 스탯과 특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 스탯이 있다. 네, 상태창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레벨과 스탯은 있는 설정으로 탐험가들은 미궁에서 몬스터를 사냥하며 레벨업하고 1레벨당 정수 1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빙의자들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도 똑같이 적용되죠. 단 몬스터가 주는 경험치는 한 종류당 단 한 번으로 반복 사냥으로 레벨업을 얻는 게 불가능해 아무리 오래 미궁에서 싸워도 최대 레벨은 정해져 있으며 1레벨당 정수 1개니 좋은 정수를 먹는 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정수를 지을 수 있는 교단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정수는 지을 때마다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져 신중히 선택해야 하고요. 여기서 게임 고인물 주인공의 능력이 나오는데 어떤 정수를 먹고 조합해야 극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아는 고인물 주인공은 무작정 좋은 정수를 먹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고점이 한참 높다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가 미궁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 이제 빙의자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설은 오직 주인공만 빙의한 게 아닌 여러 수많은 빙의자들이 존재하고 주인공보다 훨씬 빠르게 빙의한 빙의자들이 존재하죠. 라프도니아 왕가에서는 이 빙의자들은 다른 차원에서 온 악령으로 분류하고 발견 즉시 척살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악령인 것을 숨기고 자신이 빙의한 바바리안을 연기하며 살아가죠. 빙의자들을 척살하는 세계지만 그럼에도 살아남은 빙의자들은 존재하고 모종의 방법으로 빙의자로 추정되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편지와 알약이 보내집니다. 편지에는 영어로 알약을 먹으면 빙의자들만 있는 커뮤니티
커뮤니티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적혀있고, 빙의자가 아닌 사람이 알약을 먹으면 영적 차원으로 진입한 다음날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영적 차원으로의 진입은 매달 15일 자정에 불려가며 그 안에서 최대 12시간 동안 있을 수 있고, 현실과의 시간차는 1시간당 1초입니다. 영적 차원에서 12시간이 있으면 현실에서는 12초가 지나가는 거죠. 100화 이내에 밝혀지는 내용만 더 말해보면,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 지구인들은 모두 경험치나 아이템을 더 얻을 수 있는 치트 버전을 이용해 클리어했으며, 오직 주인공만 극악 난이도인 오리지널을 클리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빙의자들이 존재하지만 압도적 고인물 주인공의 뽕맛은 유지되고 주인공의 유니크함도 유지되죠. 주인공만 오리지널을 깼다는 게 좀 자기적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애초에 원작 게임은 한글화도 안 된 마이너 중에 마이너 게임이었고 전 세계에 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 게임이라 주인공만 특별하다는 게 크게 자기적이지는 않습니다. 영적 공간은 인터넷 커뮤니티 방식으로 특정 방에 진입하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영적 공간에서는 이 세계 육체가 아닌 지구에서 쓰던 육체를 사용해서 말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익명성도 지켜집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빙의자들 설명이었으며, 이 소설 세계관에는 인류가 아닌 이종족들이 존재하는데 요정, 드워프, 수인, 용인, 바바리안, 그리고 인간, 이렇게 6종류의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각 이종족들은 도시 내부에 성제가 따로 존재하고, 여기서 다른 종족은 넘어가고 주인공이 빙의한 바바리안에 관한 설정만 살펴보면, 바바리안, 한국말로 야만인을 뜻하는 말로 일반적인 판타지물에선 바바리안이라고 해봐야 그냥 덩치 크고 못 배운 인간족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설에서 바바리안은 정말로 인간과는 종이 다른 이종족입니다. 바바리안은 기본적으로 큰 키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 지능이 낮고 섬세한 작업을 잘 못하는 설정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좀 모자란 인간 아닌가 싶지만, 임신주의가 매우 짧은 4개월이고 인간에 비해 임신과 출산 후유증이 적어 임신을 하는 걸 쉽게 여깁니다. 거기에 일단 아이를 낳으면 성지에서 공동 육아를 해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어 출산율이 매우 높은 종족이죠. 그래서 멍청하고 힘쓰는 것밖에 못해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종족이지만 명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른 특이점으로는 멍청하고 호전적이지만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흔한 설정인 싸우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게 아닌, 바바리안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싸워야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투쟁을 이어나가는 존재들이죠.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요. 이러한 사소하지만 깊이 있는 설정을 다른 이종족들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은 소설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자, 오늘은 이렇게 네이버의 전설 게임 속 바바리안으로 살아남기 세계관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살펴봤습니다. 왕과 적대적인 세력인 노아르크에 관해서는 영상에서 말할까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소설 초반에 밝혀지는 내용은 아니라 뺐으니 그 부분은 소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정말 많은 설정들과 반전, 덕밥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소설을 볼 때의 재미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소설이고 스토리 관련 설명은 리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